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얼마 전 일본의 외무성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영상으로 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 사냥과 어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이었으면 불법이었을 일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해외에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영토 욕심, 특히 한반도에 대한 욕심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와 고려 시대에도 외구의 침탈이 있었고 조선에는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었을 만큼 일본은 틈틈이 한반도를 노렸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를 덮어두고 또 잊었나 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어 무기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철회하면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기지를 공격한다는 건 장거리 타격을 준비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곧 전범 국가인 일본이 평화헌법 중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어긴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자국이 생각하는 적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게 적기지 타격 능력이 생긴다면 앞으로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이 더 빨리 도입될 수도 있는데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일본이 언제든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게다가 자신들의 적국이라고 생각만 해도 공격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본은 독도로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면서 계속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견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G7에 참가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은 지금 군사력 순위 6위, 경제력 순위 세계 10위권, 소프트 파워 19위, 혁신지수 7년간 탑2,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류,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뚝 선 의료체계와 첨단 산업의 부상까지 너무나도 강한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데요. G7에 초대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을 일본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상이 불편하다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우리와 철천지원수인 일본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왜 한국의 성장이 불편하다는 걸까요? 지난 2일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논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게 그저 정치적 쇼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우리 위상을 깎아내렸고, 한국이 G7 초청에 응하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거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드를 배치했다가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우리가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었던 걸 알고 있기에 더더욱 중국 견제에 동참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었죠. 그 당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중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진핑의 말이 지금은 비록 북한만 중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한반도 전체가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통일이 되어 강해지는 것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가 더 다루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게 현금 다발을 투척하면서 북한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권을 중국이 차지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속셈을 중국은 2010년에 미국에게 몰래 비밀 협상까지 하면서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한다면 북한을 온전히 남한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미국 혹은 일본까지도 북한 지역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더라도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설정해 구역을 나눠 북한을 공격 후
자신들이 북한 지역을 일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화 사상에 찌든 중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구려 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부터 한국 최남단 섬인 이어도의 해양 관할권까지 두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늘려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1년 새 30개의 핵탄두를 추가했고 4번째 항공모함 건조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토에 관해 엄청난 야욕을 보이는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서인지는 몰라도 국제적으로 불량배와 다름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만, 남중국해 분쟁은 물론이고요. 지금은 인도와 아주 살벌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 제재와 함께 반중 동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날뛰던 중국도 막상 미국에게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무시하던 한국에게 SOS를 쳤어요. 미중 분쟁 여파로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급이 다급해지면서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에 5G 칩셋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중국은 다시 부품을 구하기 위해 난리를 겪어야 했죠. 중국 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류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만큼 한국에게 진작 잘했어야 했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요청을 거절해도 되는 건지 또 보복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미국이 중국에 맞설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합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하면 뭐든 도와줄 테니 중국을 함께 혼내주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첨단 기술, 특히 ICT 부문에서 절대적인 강자인데다가 제조업까지 갖춘 경제력 있는 국가고 거기다 군사력까지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제2의 사드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국력이 부담돼 결국 보복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본 건데요. 또 한국이 내부 단합을 하고 경제력을 유지한다면 미중 긴장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과거 역사 속 한반도는 힘이 약해 위기도 있었고 결국 분단이 됐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미 중국이 주무르고 있는 북한과 비교되지 않는 선진 강국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경제력은 세계 10위권, 소프트 파워 19위, 혁신지수 7년간 탑2,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한류, 의료와 첨단 산업 강국이니까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6.25 70주년 행사에서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다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뺏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다른 어떤 국가의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G2 강대국이라도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언젠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이고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 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코로나 위기를 패권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스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돼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 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힘 유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방위안보연구소의 엘리자베스 프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일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착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잦아들었다지만 중국은 경제 코로나 리스크에 떤다. 중국 집권층은 경제 성장에 항상 목마르고 그러므로 수출은